반갑습니다. 복현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부모님이 부자이면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요 방법은 너무 허무하죠. 예,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부모님이 부자여야지만이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모님이 부자이면 본인이 부자 될 수 있다. 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허무하죠? 예, 첫 번째는 원래 부모님이 부자여야지만 되고, 두 번째는 네 스스로 알아서 부자 되라. 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봉급쟁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부자 안 된다는 소리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봉급쟁이 생활을 해서는 부자가 안 됩니다. 예, 아쉽지만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10여 년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야, 내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멋진 삶을 한번 살아야 되는데, 맨날 찌질하게 봉급이나 받아가지고, 술 한잔 사먹고, 카드값 결제하고, 밥 사먹고, 옷 사입으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되는 방법이 딱 두 가지만 있다면 나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지 않는구나 느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여러 그 부자 서적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부자 서적들을 읽어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부동산으로. 그러면 물론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케이스가 대략적으로 한 90% 정도가 된답니다. 대한민국 부자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없는 돈 있는 돈 모아서 떡볶이집을 하나 차립니다. 예, 대출 내고 싼 상가를 얻어서 떡볶이집을 차렸다고 칩시다. 예, 언제 떡볶이집을 차렸는데 떡볶이집이 너무너무 잘 돼요. 막 대박이 났어. 예, 그러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돈 잘 버는데 그냥 매달 이 가게에 월세 줄 바에는 그냥 건물을 싸게 매입을 하자. 건물을 싸게 매입을 하게 되면 월세는 안 들어가잖아요.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떡볶이집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서 건물을 매입을 했다 칩시다. 예를 든 겁니다. 건물을 매입했어. 근데 자, 또 세월이 한 7, 8년이 흘렀어요. 그 잘 되는 떡볶이집이 점점 안 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떡볶이가 아닌 햄버거를 먹는다 칩시다. 이제 햄버거 가게가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떡볶이집이 망했어. 망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도 부자인 거예요. 왜냐고 하면 제가 매입했던 건물이 그 7, 8년 동안 10배가 올랐던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예인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서장훈 아시죠? 서장훈 선수. 서장훈 선수는 한참 선수 생활을 할 때 그 건물을 매입했어요.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선수 생활을 안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건물이 지금 그 당시에 28억인가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건물이 200억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수 생활 안 해도 그 건물 때문에 밥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는 그 건물을 원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상민 씨라고 합니다. 이상민 씨.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방송 생활을 하면서 차근차근 나가는 단계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룰라 시절에 내가 돈 잘 버는데 굳이 이 건물 살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영원하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을 안 했고, 서장훈 씨가 매입을 했는데, 서장훈 씨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상민 씨는 요 정도에 머물러 있고, 요렇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두 가지, 부모님이 부자가 되든지 자수성가가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찾은 결론은, 부자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부동산 재테크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렇지. 그러면 나는 돈을 모아서 적금을 넣지 말고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과정에 있고 꽤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봉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봉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세요. 처음에는 적금을 넣고, 저금을 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종잣돈이 예를 들어서 2천, 3천, 4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 재테크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재테크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고, 상가,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빌라, 오피스텔, 종류가 많거든요. 그 종류에 따라서 내가 맞는 금액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 같은 경우에 중심부 말고 해운대 좋은 동네 말고 외곽 지역에 보시면 20평 이내로 18평, 17평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도 한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자, 7천만 원짜리 집을 살 때 내가 무주택자 같으면 5천만 원의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 돈은 2천만 원만 있으면 이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꼭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환경이 안 된다면 7천만 원에 매입을 한 다음에 5천만 원에 전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 돈이 투자금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2, 3년이 흘러가지고 만약에 시세가 1억이 됐다. 그러면 나는 2천만 원 가지고 그 3천만 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산이 토탈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5천만 원이 생기면 5천만 원에 맞는 또 투자처를 찾으셔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또 1억이 되고, 그러면 1억이 되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2억이 되고, 2억이 3억이 되고,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이 3억, 5억, 10억 정도 될 때는 건물이나 상가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빌라나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주택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세요. 아니, 요즘에 집값이 떨어진다던데 무슨 부동산 재테크를 해라는 말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은 내리는 부동산도 있지만 오르는 부동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르는 부동산을 잘 찾으셔서 계속 승승장구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가 안 될 거야. 난 자수성가도 못 해.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부자가 안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로 부모님이 부자이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가 아니라면 부동산 재테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원래는 제가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부동산 재테크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